우리 다들 그런 꿈 꾸잖아요. 연봉이 더 오르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드디어 완벽하게 행복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걸 딱 손에 쥐었을 때 왜 그 행복감은 마치 신기루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행복의 함정 뒤에 숨어 있는 우리 뇌의 아주 흥미로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상상해 보세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 연봉이 지금의 2배가 되고 길 가다 맨날 쳐다보던 그 드림카를 내 차고에 딱 들여놓는다면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마 대부분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라도 그럴걸요? 근데요, 진짜 놀랍게도 우리 뇌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어왔던 그 공식, 성공이 곧 행복이다. 이게 사실은 틀렸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짜 유명한 심리학 연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의 상식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발견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인생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딱 2그룹의 사람들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이 2그룹의 삶은 정말 정반대의 방향으로 확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일확천금의 꿈을 이룬 복권 당첨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정말 안타깝게도 끔찍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분들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완전 극과 극의 상황이죠. 그쵸? 그리고 연구팀은 이 엄청난 사건이 딱 일어나고 정확히 1년 뒤에 이 2그룹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죠. 지금 얼마나 행복하세요? 자, 이제 결과입니다. 이게 진짜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까 2그룹의 행복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져 있었던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 상태로 거의 돌아와 버린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인생 최고의 행운을 얻은 사람과 최악의 불행을 겪은 사람의 행복도가 결국 비슷해진다니 말입니다. 네, 바로 이 미스터리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특성이에요. 그게 바로 쾌락 적응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엄청나게 기쁜 일이 생기거나 반대로 끔찍하게 슬픈 일이 생겨도 우리 인간은 결국 원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에 익숙해지니까요. 결국 그 새로운 부가 그냥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푹푹 찌는 여름날 밖에 있다가 시원한 에어컨이 빵빵하게 켜진 집에 딱 들어갔다고 상상해보세요. 와, 그 첫 느낌 정말 천국 같죠? 근데 한 10분만 지나면 어때요? 그냥 그 시원함이 너무 당연해져서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도 잊어버리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일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새 차, 더 큰 집, 그리고 더 높은 연봉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 새 차를 샀을 때 그 설렘, 더 큰 집으로 이사했을 때 그 짜릿함, 월급이 올랐을 때 다 내 거다 싶었던 그 기쁨, 이 모든 게 저 에어컨 바람처럼 금방 익숙해지고 그냥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결국 모든 변화에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냥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냐 싶으시죠? 이 쾌락 적응이라는 함정을 피해서 좀 더 오래가는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정말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이런 적응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요. 자, 연구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3가지 전략이 있어요. 쾌락 적응을 이기는 소비 방법이죠. 첫째는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사는 거고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 그리고 셋째는 돈으로 자유시간을 사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산 차는 매일 보니까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하지만 정말 멋졌던 여행의 추억이나 온몸에 전율이 흘렀던 콘서트의 감동은 어때요?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우리는 그 기억을 계속 꺼내보면서 행복감을 몇 번이고 다시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건 애초에 적응할 대상 자체가 없는 아주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아마 좀 뜻밖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 쓰기도 바쁜데 남을 위해 돈을 쓰라니. 그런데 연구를 보면
다른 사람한테 작은 선물을 하거나 기부를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만족감,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엄청나게 끌어올린대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마법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역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물건보다 훨씬 더 오래가나 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 쾌락 적응의 속도 자체를 늦춰서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바로 부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복권 당첨자들처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막 경험하고 나면 행복을 느끼는 기준, 그 역치가 너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좋다 하고 행복을 줬던, 예를 들면 아침에 마시는 향긋한 커피 한 잔이라든지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노을 같은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첫째, 정말 럭셔리하고 멋진 경험은 매일 하지 말고 가끔 즐기는 특별한 이벤트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치가 유지되겠죠? 그리고 둘째, 그 대신에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즐거움들을 아주 의식적으로 찾아내고 또 음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응의 속도를 늦추고 내 행복의 기준선을 너무 높이지 않고 건강하게 지키는 최고의 방법인 거죠. 결국 진짜 행복이라는 건 무슨 거창한 목표를 이뤄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바로 우리 주변에 늘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큰 것만 쫓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미소 짓게 만든 작은 즐거움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